근대 국가의 시작, 입헌 군주제의 완성과 산업혁명 달성, 메이지 헌법의 제정, 1889년. 메이지 정부는 1881년 국회 개설의 방침을 밝히면서 입헌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니 당시 일본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1882년 헌법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은 독일 헌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본은 왜 자꾸 독일을 따라하는 거임? 영국과 프랑스는 앞서가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후발 국가인 일본이 따라하기에는 너무 벅찼음. 반면에 독일은 신생 국가이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모델로 삼기에 아주 좋았다는. 다만 모방에 있어서는 일본 특유의 이이토 코토리 정신이 빛을 발했다. 이토 히로부미, 좋은 것만 취사발치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거임.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그렇게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이 1889년 덴노에 의해 발표되게 된다. 메이지 헌법 반포식의 모습이다. 다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이기에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권력의 강화에만 충실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메이지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의 범위 내 혹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 이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게 됨. 와. 끝까지 들어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말임. 에라이. 반면 덴노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덴노의 명령으로 선전포고와 조약 체결이 가능했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었으며 재판의 결과도 뒤바뀔 수 있었다. 군대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의 주권은 덴노에게 있으며 덴노는 일본의 통치권, 군 통수권 등 절대 권한을 갖는다. 심지어 헌법에는 덴노와 황후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모욕했을 경우 대역죄와 불경죄를 적용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헐. 또 충효라는 유교 도덕을 강조한 교육 칙어를 공포하여 전 국민에게 암송토록 하며 덴노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했고 신도를 국가 종교로 삼아 덴노의 권위를 신격화하기까지 했으니 덕분에 불교는 난데없이 배척되고 탄압을 받게 된다. 일본인들이라면 신도를 믿어야지 불교 따위에 심취해서는 안 됨. 그 결과 메이지 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는 덴노 중심의 전제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 그건 덴노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사스마와 조슈가 주축이 된 개혁 세력들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지 정부의 내각 관료들은 대부분 사스마와 조슈 출신들이었다. 어차피 정치는 덴노가 우리들에게 모두 위임하신 일. 누가 감히 우리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 수 있겠어? 하하하. 근대 천황제 수립, 입헌 군주제의 시작.
1890년. 정부의 형태는 언뜻 봐서는 삼권 분립을 갖춘 듯 했지만 내각, 의회, 재판소가 모두 독립적으로 있었다는.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덴노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장관의 임명권이 덴노에게 있었고 사법권도 덴노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수준이었음. 한편 중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뽑았으나 15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귀족원은 덴노가 스스로 뽑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메이지 헌법의 제정은 나름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연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경우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모양새도 갖추게 되어 의회는 법률, 재정을 전담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덴노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의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도 실질적으로 지켜졌다. 또 선거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지켜졌기 때문에 헌법 제정 직후에 있었던 1890년 총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기까지 했었다. 여당 79석, 야당 171석, 무소속 45석. 물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일본의 의회 정치는 그 출발부터 정부와 의회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익이 걸린 문제엔 언제나 똘똘 뭉쳤던 일본의 여야.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우리가 아시아 최초의 입헌 군주국가,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